보카치오는 1313년 피렌체 근교의 작은 마을 체르탈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인으로 그에게 상업과 법률 공부에 몰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카치오는 무역과 법률을 지루해하며 몰래 시와 이야기를 쓰는데 열정을 쏟았죠. 젊은 시절 나폴리에서 귀족 사회와 교류하면서 한 귀족 여성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작품 속 피아메타라는 인물의 모델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었어요. 그는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또 다른 거장 페트라르카와 평생 서신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인문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품을 존중했고 보카치오는 페트라르카를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1348년 흑사병이 피렌체를 휩쓸었을 때 그는 직접 그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이 데카메론의 배경이 되었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위선을 풍자하는 계기가 되었죠. 젊은 시절에는 세속적이고 연애적인 작품을 많이 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종교적 색채가 짙어졌습니다. 실제로 교황청으로부터 성직자, 직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데카메론 같은 작품 때문에 교회를 비판한 성직자라는 아이러니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1375년 고향 체르탈도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묘비에는 인문주의의 선구자라는 의미가 담긴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단테, 페트라르카와 함께 이탈리아 문학의 세 왕관 중 하나로 불렀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거리를 가득 메운 건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흑사병이 도시를 휩쓸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직자들은 오히려 권력을 남용하고 돈과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신의 뜻을 전하기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을 씁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이야기 모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날카로운 풍자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야기, 세르체팔루. 그는 평생 사기와 거짓으로 살아온 악인이었는데 죽기 직전 고해성사에서 자신을 성인처럼 꾸며냅니다. 신부는 그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주죠. 결국 사람들은 그의 무덤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까지 믿습니다. 독자는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동시에 겉모습만 보고 성스러움이라 믿는 건 얼마나 허망한가라는 메시지를 느낍니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1일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한 유대인 아브라함이 기독교로 개종할까 고민하다가 직접 로마로 가서 교황청을 관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건 성직자들의 타락한 생활, 탐욕과 부패였죠. 그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패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여전히 번성한다면 그건 신의 힘이 진짜 있는 게 틀림없다. 이 역설적인 결론은 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면서 동시에 교회의 위선을 신랄하게 꼬집습니다. 보카치오가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었던 건 당시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흑사병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었고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해 환자 돌보기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돈을 받고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은 사람들의 불신을 키웠습니다. 보카치오는 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자로 풀어내며 독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데카메론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교회 제도와 맹목적 신앙을 비판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인간의 지혜와 사랑, 웃음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전했습니다.